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금요일 시장이고요. 일단 눈치 보기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속에서 오늘 개별적으로 뭔가 재료 품은 쪽은 확실하게 상한가 현재 트라이얼 구간도 보여지는데요.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시죠. 온리온 컨설팅 윤혜림 대표,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현재 구간, 외국인은 지금 매도 우위로서 시장 대응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 가운데도 사는 쪽이 있다면 뒤에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반도체단도 보이기도 하고 오늘 또 실적 콩콜 있었죠. 네이버도 보이고 멋있습니다. 삼바 그리고 실적. 과 함께 힘입어서 움직이고 있는 현대로템까지 굉장히 그 매수의 근거 쪽이 살아있는 쪽은 많이 담겨져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선주도 은근히 보이네요. 흐름 쭉 나타납니다. 자, 시세 급변 종목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브리핑 시간에서 보셨겠지만 어버브 반도체 오늘 상 터치 이후에 다시 좀 말아 올리는 현재 구간 나타나고 있고요. 유리기판 쪽이 오늘 오전장부터 사실 강했어요. 유리기판과 로봇의 한판승이 오전장부터 좀 보여지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은 추가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유리기판 관련해서 먼저 짚고 그다음에 이외에 반도체 얘기까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 유리기판. 어제 이 시간에 엄청 활발하게 움직였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제 아마 많이 진입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또한 이렇게 추가적인 움직임이 보였고요. 유리기판의 불씨를 어쨌든 삼성전자가 쏘아 올려준 건데요. 급변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유리기판이 안 움직였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만큼 오르면 이제 한번 불꽃을 다 했다. 다음 사이클을 대비해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할지 현재 유리기판은 어떤 투심일까요? 일단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테마단에서 매매 형식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멘텀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앞서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여러 반도체 관련주들이 계속 이제 들썩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수많은 제품들에 대해서 교체가 가능한 기술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한번 테마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은 강세가 이틀, 3일 정도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다가 또 다시 한번 이제 다른 테마가 나올 때는 이제 좀 주가가 좀 흔들흔들하다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당연히 유리기판이라는 이 기술을 봤을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가장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을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정말 계속 이 추세를 이 변동을 계속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관심이겠죠. 저는 일단 유리기판 쪽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 가능한 시장이 아직까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한 양산만 성공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지금 SK의 최태원 회장께서도 직접 나는 영업맨 활동을 하겠다. 유리기판을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면서 많이 이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양산까지의 설비를 갖추는 데는 시간이 2027년 이후, 그러니까 사실상 2030년대 때부터 30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현 시점에서 5년 뒤를 보다 보니까 주가 변동 좀 클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로봇 테마주처럼 우리 사실 로봇주도 지금 오늘 시장에 좀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로봇주와 마찬가지로 조금 강세가 나올 때 비중 좀 다시 잠깐 줄이셨다가 오히려 또 최근처럼 조정이 한번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도전을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어느 정도의 비중을 유지를 하시되 이 비중이 너무 커졌을 때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면서 비중이 커졌을 때는 조금 포트에서 분할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이제 비중이 좀 어느 정도 좀 좁혀졌을 때는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조금씩 분할 매도 구간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럼 어떤 종목 위주로 유리기판주는 좀 압축을 해가면 좋을지 의견 들어볼게요. 윤 대표님. 삼성전기, SKC 그리고 소부장단이 어떻게 보면 유리기판 관련주에서는 계속 추적을 하게 되고 안 오른 종목으로 좀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역시나 가는 종목이 길을 만들기 때문에 대장 종목으로 따라가는 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어떤 관점이세요? 항상 좀 안 간 종목들을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요즘 시장을 보니까 안 간 종목을 따라가면 오히려 수익이 나지 않고
가는 종목들을 좀 용기 있게 따라잡는 자만이 지금 수익이 나는 시장이죠. 뭐 예를 들어서 로봇으로 봤을 때도 지금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지금 30만 원을 갈까라고 했었는데 이제 40만 원 가까이를 가면서 굉장히 치고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혹시 부러지게 되더라도 대장주가 가장 안전한 측면이라서 유리기판도 이제 우리가 대장주를 잘 선별을 해야 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래는 대장주가 이제 SKC였습니다. 워낙 이제 이 생산자 입장에서 되게 압도적인 회사였죠. 일단 SK 앱솔릭스가 지금 가장 먼저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미국에서도 투자를 받았고 이번 CES에서 이제 최태원이 뭐 팔고 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유리기판의 대장주가 이제 SKC였다면 지금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우리가 피롭틱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SKC 같은 경우는 이제 최태원 회장이 뭐 팔고 왔다고만 잠깐 스포 형식으로 얘기를 했고 뭐 얼마나 팔았는지 이렇게 좀 뭔가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더 확실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지금 피롭틱스를 좀 대장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TGV라는 확실한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실체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앞전에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물론 지금 이제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물론 다음 주에 이 시세가 이어진다면 더 갈 수도 있지만 확실히 또 여기서 이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면 우리가 조정일 때 이렇게 대장주에서 기회를 노려보는 관점으로 피롭틱스를 가장 우선시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필옵틱스 가장 반응이 세기도 해요. 김덕호 대표님의 탑픽은 혹시 있을까요? 유리기판에서? 저는 항상 유리기판 얘기가 나오면 SKC를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매매에 좀 강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우리가 좀 추격 매수를 했을 때 굉장히 좀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KC를 이제 권고를 드리는 원인은 결국 이제 시장의 주도점이 누가 되느냐라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부랴부랴 삼성전자도 이제 유기판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뭐 또 로봇에 또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기사를 한번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너무 손을 좀 급하게 뻗는 반면에 SKC 같은 경우에는 뭐 ISC를 또 인수까지 해가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또 테스트 소켓의 최고 강자인 이 ISC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 이미 작년 가을부터 해서 유리기판용 테스트 소켓이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제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SK그룹 전반에서 갖고 있을 수 있는 이 시너지가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이 SK그룹에서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은 이 SKC로 다시 한번 주목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ISC는 또 부품 쪽이죠. 소켓입니다. 유리기판. 어떻게 보면 SKC, 필옵틱스, ISC 이쪽 체인이 그럼 좀 더 강한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유리기판 너무 뜨겁다, 너무 과열이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한번 관심을 더 볼까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장이 좀 그 힌트를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윤 대표님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브리핑 시간에도 들었지만 제주 반도체라든지 어보브 반도체라든지 사실 앞전에 큰 산을 만들고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출발하고 있는 쪽도 많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얘기가 SK 하이닉스 쪽에서 나오게 되면서 일부 시스템 쪽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떤 관점 보십니까? 이쪽엔 기회가 더 있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유리기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리기판이 제2의 HBM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유리기판이 이제 저전력이기 때문에 고효율을 내면서 반도체 생산 모델 중에 조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충분히 우리가 HBM이 한참 성장하던 시기에 대장주인 한미 반도체가 뭐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던 것처럼 충분히 유리기판도 지금 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유리기판이 지금 상용화 시기에 맞물려서 조금 상승이 크게 나온다면 충분히 뭐 제2의 한미 반도체를 뭐 필옵틱스나 SKC나 이런 종목들에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좀 새로운 재료라고 보기에는 좀 뭐 또 말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올해는 좀 이 부분이 강력하게 좀 어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소부장 단에서 본다면 어쨌든 지금 반도체 안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이렇게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소부장 종목을 본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테크잉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력기기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또 쏙 들어간 얘기가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 관련주가 뭐 SK 하이닉스다. 지금 이스페타시스 악재가 끝났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이스페타시스가 다시 이제 AI 반도체의 대장으로서 뭐 가져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월요일에 이제 주춤하면서 다시 빠지다가 결국에는 지금 약하게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제 그룹으로 보기보다는 본업을 잘 하고 있는 개별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저는 유리기판을 조금 올해 내내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뜨거울 때 말고 다른 쪽으로 수급이 이동을 하면서 조금 차가워질 때 포트에 가져가는 전략,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개별 기업단에서 일을 잘 하고 있는 이스페타시스, 테크윙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종목별 장세로 분류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용할 때 보자. 그리고 유리기판은 올해 내내 봐야 할 수도 있다. 여러분, 양산 시점이 SKC가 사실 올해 하반기부터 그 시제품 테스트 물량 이제 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내는 유리기판 계속 봐야 할 건데 시끄러울 때 말고 조용할 때 보자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덕호 대표님. 네이버 콩콜 나왔습니다. 사실상 자체 개발에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더라까지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팔란티어가 움직여준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연료 공급을 해주고 있다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AI 소프트웨어주가 오늘은 조금 유리기판한테 왕관을 넘겨주고 쉬어가는데 이럴 때는 계속 기회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소프트웨어 쪽은 뭐 사실 아직까지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드웨어에 부응을 할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뭐 반도체 제조업종 쪽에 좀 더 강세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지금처럼 이제 강세가 나올 때면은 이제 소프트웨어주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 이제 딥시크의 등장은 정말 위기일까라고 본다라면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딥시크가 출현으로 인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그러니까 중국의 자본을 힘을 잇고 태어나게 된 이 챗 GPT의 대항마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가 나왔다는 것은 선두주자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죠. 그리고 이 선두주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고 이 제품사에 납품을 하는 많은 기업들에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제품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시장의 점유율이 바뀌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제일 좋은 제품을 쓰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챗 GPT 같은 걸 또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덕 GPT를 한번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 덕 GPT가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이 AI를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제품이 필요할까요? 근데 제가 이걸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 순간에는 계속 이 트렌지스터 쓸까요? 안 씁니다. 당연히 최고의 제품을 쓰기 위해서 기술력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업을 모집을 한다든지 하겠죠. 그런 기회에서 봤을 때 SK 하이닉스라든가 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SK 하이닉스 뭐 19만 원 선 되니까 막 중내 만에 곡소리가 많이 났던 것 같은데 오늘 전혀 아무 이상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하드웨어 쪽에 강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제 결국 시장은 이제 제품력의 자체보다도 일단 소프트웨어를 달성했다는 가능성에만 좀 더 공포심이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우리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카카오나 뭐 많은 기업들이 이제 딥시크를 활용을 해서 뭔가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딥시크를 써봤습니다. 뭐 천안문 사태도 물어봤고요.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관련해서도 물어봤는데 답변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이게 제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서버가 터져버렸습니다. 네. 지금 딥시크뿐만 아니라 챗 GPT도 똑같이 소프트웨어 많은 생성 AI주들은 엄청나게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이 사이버 공격을 계속 받을수록 서버가 지연되죠. 이용자가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소프트웨어주에 관심이 꼭 있으시다. 그래서 뭐 플리토라든가 뭐 이스트소프트 많은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다면 그것도 좋은 전략이지만 그 중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0% 정도는 이 소프트웨어주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면은 그 20%에서 한 2% 정도만은 보안주를 한번 사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저는 항상 보안주하면 뭐 알랩이라던가 엑스게이트 이런 기업들을 좀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사실 이 보안 쪽이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큰 중점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뭐 병력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모든 병력을 반반 나눠서 공격 방어한다고 해서 전쟁 이기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침공을 막아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딥시크가 처음 나오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서버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앞으로 이런 모습들은 이제 GPT를 비롯한 이런 생성 AI를 이용해서 보안 공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주가 자체로는 사실 큰 흥미가 없지만은 일단 대표 보안주들은 조금씩 포트에 넣어 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모니터랩 움직임 좀 나왔었고 센즈랩도 어제 고점을 만들었었죠. 추세는 살아있거든요. 오히려 소프트웨어 단의 비중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시킨다면 보안주는 포트상에 있어도 괜찮겠다라는 관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 오늘 이쪽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순매수 1위 현대 로템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강하죠. 일단 사실상 뭐 기대감이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적 잘 나온 건 과거고 앞으로 실적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수주 모멘텀들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보여집니다. 현대로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관 순매수 보니까 4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네요. 자, 방사는 이제 다시 또 기회를 주게 되는 걸까요? 윤 대표님. 트럼프 수혜의 실적까지 그렇게 된다면 방산이 그간 눌려 있었다면 이제 나 올라갈래 라고 외치면서 현대로템이 확실히 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로템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을 사야 되나? 이런 아이디어까지 일단 보여지거든요. 어떤 관점 주세요? 일단 지금 뭐 LIG 넥스원도 네. 실적이 준수하게 나온 편이었고 이제 현대로템이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면서 지금 이제 1등의 자리를 빼앗아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대장격이죠.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3사 중에서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대로템이 어디까지 갈 거냐. 뭐 지금 위에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장의 큰 손들이 정하는 거겠죠. 그럼 지금이라도 이제 더 상승하기 전에 따라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틀 연속으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당연히 잘 가는 종목들을 따라가고 싶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계속 1등이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럼 로템을 봐야 될까? 물론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매물출에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큰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실 것으로 지금 증권사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투자자 매수 우위에 아까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던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조금 미리 매수를 하는 모습이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제 방산을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지금 3사 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관점에서는 가장 좀 3사 중에는 안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 사실상 오늘 또 고점이 나타났죠. 추가적인 움직임 보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김덕구 대표님은 어때요? 방산주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이제는 역시나 같이 높아져 있어서 선택지가 많이 없는데요. 뭘 보아야 좋을까요? 이건 매매나 혹은 투자 스타일 따라서 좀 네. 제가 대안 드릴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될 거라 보는데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좀 추격 매수에 좀 자신이 있다. 그리고 내가 손절 대응이 좀 적극적이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여전히 하나오션을 계속 보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사실 이제 필리조선소 인수를 한 것에 대한 시너지가 굉장히 큰데 이 인수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거제조선소의 미국 해군성 장관이 직접 방문을 하면서 MRO 사업을 거론을 직접 했었어요. 미국의 필리조선소는 이제 미국의 컨티넨탈 네이비가 그 결성될 당시에 있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깊은 조선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하나오션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군용 선박 쪽에 계속 이제 발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이 시너지가 계속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 테마로 이제 하나를 본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오션이 조금 더 새로운 국면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가격 면에서 봤을 때 좀 많이 부담스럽다. 왜냐면 올해 초부터 해서 한 번도 조정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격이 거의 2배 가량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매가 좀 우려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풍산 같은 기업을 한번 보셔야겠죠. 사실 풍산이 이제 우리가 탄약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방산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처럼 탄약 소모가 계속 일어난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실적들이 계속 이제 연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마 이런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풍산이 워낙 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깊은 기업이고 또 사업이 정부 주도에서만 나올 수밖에 없는 관행적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글로벌 기업의 뭐 몇백 개가 지금 몇백 개, 몇천 개 기업들이 가장 꺼려하는 투자를 꺼려하는 기업이라는 얘기는 드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22%입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절대 빼지 않는 부동자산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즉 항상 이제 전쟁을 대비하는 국가이기도 하면서도 실제 지금 세계 각국에서 전쟁 기업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연간 생산량을 10만 발 이상을 갖춘 이런 탄약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본다라면은 풍산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말씀을 드릴 수 같습니다. 하나오션과 풍산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해양 방산 쪽으로 보고요. 또 빅4가 조금 무섭다 한다면 풍산까지 여러분 선택지 늘려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 조선과 전력계기단으로 좀 더 확장을 시켜 보겠습니다. 사실 조선주는 하나오션을 계속 보신다라는 것은 이 채널이 계속해서 간다라는 의미로 봐야 할까요? 전력기기도 마찬가지예요. 딥시크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어쨌든 전력 인프라단은 중요하다면 늘 조정은 기회이다라는 이 컨셉이 올해도 이번 상반기 쭉 유효한 거겠네요, 임 대표님. 우리가 이번 주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저는 효성중공업의 상승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효성중공업,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부분은 상승할 때도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하락할 때도 굉장히 무섭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위에서 지금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하락을 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락을 했다가 결국에는 다시 정말 뭐 하락했다라고 말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금방 다시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지금 상승 기조는 아직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제 조정은 매수 관점이다라고 봐야 돼서 일단 전력기기 같은 부분은 저는 HD 현대일렉트릭을 다시 보셔도 좋다.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산일전기 요 정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은 지금 조정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확실히 이제 정말 철저하게 지금 개별 종목 장세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도 역시 대장주 측면에서 우리가 기회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하나오션, 그리고 여기서 지금 조금 더 시세가 좋은 거는 HD, 뭐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광 밴드까지 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전력기기는 우리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되 철저히 조금 지금 추세가 깨지지 않은 대장주 위주로 봐야 되고, 그런데 이제 조선은 조금 이제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상승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섣불리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대장주 위주로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납니다. 41만 원 선 돌파를 하면서요. 현재 구간 호가가 굉장히 분주하고요. 시가 대비 상승으로 보았을 때도 일부 로봇주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까지 나타나는데요. SOSL의 5위에 나와 있죠. 김덕호 대표님. 로봇이 어쨌든 자율주행 때까지 재료를 줬습니다. SOSLab이 그 의미가 될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합니다. 대장이 강하다라는 것은 연속성이 살아있다라고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게 좋나요? 현재까지도? 뭐 가능하다면은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사실 이제 작년에 증시가 조금 폭락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손실폭이 좀 컸다 보니까 선택을 좀 강요받았던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갖고 있는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지만은 뭐 이제 한때 우리가 또 강자로 또 많이 거론됐었던 뭐 두산 로보틱스도 있을 것이고 뭐 LG를 등에 입은 로보스타도 있을 것이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주가를 좀 빠르게 올려왔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재장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추세가 조금 살아있다라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제 로봇의 직접적인 로봇주가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품주도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는 앞서서 이제 윤 대표님께서 유리기판주도 올해 한번 쭉 관통해야 될 굉장히 좋은 섹터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주 역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좀 강세가 나왔을 때 다음 주장 정도에는 한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분할 매도를 하셨다가 이제 분할 매도 하신 자금을 다시 이제 원래 사시던 종목을 사시기보다는 내가 좀 상대적으로 다른 비중이 적었던 종목이나 섹터를 한 번 더 구매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는 일단은 매도 관점에서 한번 차익의 시점으로 활용해 보자라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